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류산 양단수를 그리고 요일월 순건고는 그리고 또 대장부 015고 요렇게 같이 살펴보고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얘인가 하노라. 자, 두류산 양단수 지리산의 두 갈래로 흐르는 물. 자, 얘 듣고 이제 보니 예전에 듣기만 하다가 이제야 직접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자, 도화 복숭아꽃이죠? 무릉도원 할 때, 예, 그 복숭아꽃. 그게 지금 무릉도원에 이제 그 단어가 마지막 종장에 또 나오잖아요. 아이야, 무릉.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탈속적인 소재. 자, 그런데 그 물에 뭐가 잠겨 있다고요? 산영조차 잠겼어라. 산의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잠겼어라는, 자, 잠겨 있구나. 영탄법. 자, 아이야. 자, 아이에게 이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무릉이 어디요? 자, 무릉도원이 어디겠느냐? 그랬더니 묻고 자기가 또 대답까지 합니다. 나는 얘인가 하노라.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하노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화자의 자문자답. 그쵸? 자, 요 상황이에요. 두류산,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물, 양단수. 근데 이 흘러가는 이제 그 강물에 뭐가 비쳤어요? 산의 그림자가 비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물에 거기에 이제 도화, 복숭아 꽃이 막 이제 물에, 이 꽃이 막 흘러가고 있죠. 둥둥 떠가고 있죠. 그래서 이 풍경이 너무나도 멋진 나머지 화자는, 야, 여기가 무릉도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 자, 그러면은 작품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주제는 두류산의 절경에 대한 예찬. 자, 성격 예찬적이죠.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요. 자, 3번 말씀드렸고 4번 자문자답. 그렇죠. 경치에 대한 감탄을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확정 짓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도노법. 네, 아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영탄법 산영조차 잠겼어라. 야,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요 1월 순건고는 옛날대로 있건만은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달랐는고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자, 요 1월 요나라 때의 1월 네. 해일 달월 해와 달 요나라 때의 그 해와 달 그 다음에 순건곤 이때 건고는요 하늘과 땅 순나라 때의 그 하늘과 땅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이 옛날대로 여전히 있건만은 요순시대의 그 자연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 자연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순시절을 왜 언급할까요? 요순시절은 태평성대였잖아요. 야,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요순시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태평성대를 같이 이제 구가하던 그때의 그 자연물들이 지금도 있어. 근데 중장이요.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달랐는고 세상 인사. 지금의 우리 인간사는 다르다고요. 요순 시절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뭔가 요순 시절 같지 않아서 한탄하는 느낌이 좀 느껴지실까요?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야, 내가 요순시대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보다 훨씬 더 늦게 지금 와서 태어나서 내가 참 슬프다 그 말이죠. 슬퍼하노라 영탄법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술 시절의 자연물은 변하지 않는 그 속성과 세상 인사는 휙휙 바뀌잖아요. 그 불변성과 가변성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네. 맞아요. 요순시대에 그때의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은 그대로야.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 인사는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화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나도 요순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자, 정리합시다. 주제는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탄식. 예, 비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요술 시절과 세상 인사를 대조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술 시대 때부터 쭉 있는 그 자연물의 불변의 속성과 세상 인사의 그 가변적인 속성을 대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영탄법, 예, 슬퍼하노라. 그 다음에 이 슬퍼하노라는요,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사설시조입니다.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자,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관직에서 물러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임천에 초당 짓고 망권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솔질해서 보람에 길들여두고 노복시켜 밭갈리고. 어라? 근데 벼슬에서 내려와서 뭔가 소박한 느낌, 뭔가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임천에 초당 짓고 일단은 자연 속에 집을 짓기는 했어. 근데 소박하지는 않아요. 왜? 책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책은 뭐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금준마 솔질하여 보람에 길들여 두고. 천금준마,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는 좋은 말. 말 욕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말을 갖고 있어. 심지어 보람에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노비도 있네요. 노복을 시켜서 밭갈리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뭔가 산에 가서 채집하는 게 아니라 노비한테 일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간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데, 관직을 그만두고 지내고 있는 이 화자의 일상의 모습을 열거의 방식으로 쭉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나와요. 보세요. 굉장히 풍요로운 일상이에요. 절대가인을 옆에 두고 금준에 순을 부어서 벽오동 검은고 세 줄을 얹어 무릎에 얹고. 자, 제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거 오타네요. 검은 거 세 줄의 세자가, 예, 이게 이가 아니고 아인데 제가 읽다 보니까 보이네요. 예, 오타.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남풍시 화답을 해서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자, 절대가인, 예, 절세미인이요. 절세미인을 옆에 두고 금준에 술을 부어. 금준, 예, 금으로 만든 술통. 아니, 술통이 금으로 만들었어. 야, 부자네요, 부자. 그 다음에 벽오동 검은 거 세 줄을 얹어서, 예, 무릎에 얹고, 예, 남풍시 화답하면서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예, 막 시 읊고요, 검은 거 막 뜯고요. 강구연월이 뭔데요?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시절 좋을 때 태평한 세월의 평화로운 풍경. 이 사람은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일도 자기가 안 해도 돼. 노비 시키면 돼. 그냥 시나 읊으면서 술 마시면서, 심지어 술통도 금이야. 그 와중에서 야, 좋다 이러고 있죠.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쵸?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음이 즐겁대요. 예,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역시나 자신의 마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 상황이죠. 물론 이 사람이, 예, 자연 속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 책도 장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말 그림이랑 새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서, 예, 말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람에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안 해요. 예, 노비 시켜요. 그 다음에 술통이 무려 금으로 만들어진 술통. 예, 그리고 검은 고 막 뜯으면서 막 이제 시 읊으면서, 예, 아주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주제, 대장부의 즐거운 삶에 대한 만족감. 사설시죠. 예, 아주 풍요적이죠. 관직을 그만두고 지내고 있는 풍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소박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 자, 쭉 열거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기 1번이요. 자, 가하고 나는 모두 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 가에서는 있죠.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이렇게. 하지만 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나는 다와 달리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나에서 요순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인사 나오니까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대조 맞잖아요. 대조는 맞아요.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요. 이게 이러한 대조 방식을 통해서 연출하고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이 야 나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기 위해서 이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어. 그건가요? 아닌 것 같죠?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게 지금 현재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자. 나하고 다는 모두 다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요. 나 작품에서는 슬퍼하노라. 그 다음에 다 작품에서는 야 마음의 즐거움 나 즐거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3번 선지가 정답이겠네요. 자 정답은 찾았고요. 자 4번 5번 선지 계속 볼게요. 4번 선지 다 작품은 가와 달리 화자의 행동을 열거해서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예,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긴 합니다. 열거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맞지만 문제는요. 태도 변화가 아니죠. 이게 틀렸네요. 자,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가나다 모두 다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요? 나는 아닌데 그쵸? 요순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5번도 아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B, C, D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A, B, C, D. 자, A, B, C, D. 자, 두류산 양단수에서의 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요 1월에서 옛날, 그 다음에 공 이루고 물러난 뒤. 자, 예, 이제, 옛날. 그 다음에 자, 예, 이제, 옛날, 공 이루고 물러난 뒤. 그쵸? 네. 요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선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이요. A하고 C는요. 두류산에서의 예, 그 다음에 C는 요순시대에 나오는 그 옛날. 화자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에 존재하는 시간이다. 자, 보세요. A가 틀렸네요. 옛날에 내가 듣기만 했는데 옛날에 듣기만 했다. 그렇게 할 때 듣기만 했다. 그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만날 수 있죠? 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B하고 D는요. 두류산에서 나오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D는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할 때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난 이후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B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B는 A와 달리 화자가 시각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치. 옛날에는 듣기만 했는데 지금 이제는 와서 직접 보고 있어. 맞아. 실제 경험의 충족감 맞죠. 야, 내가 듣기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멋지구나. 예. 그래서 3번은 정답. 4번, 5번 선제 보시죠. C는 요순시대의 그 옛날은 D, 공을 이루고 물러난 D와 달리 화자가 결핍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요? 아니야. 야, 요순시절 참 좋았는데.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선지 5번. D는요.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이 D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간? 이 사람은 이제 벼슬 관직 끝났어. 근데 너무 편하게 풍요롭게 지내고 있어. 네, 또 틀렸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기 박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전 시가에서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공간으로는 무릉도원. 그렇죠.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그렇죠. 무릉도원 언급됐었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요순시대. 맞아요. 요순시대도 나왔어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연명이 지은 도하원기라고 하는 작품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때 무릉은 어부가 살고 있는 공간의 지명이고 그 다음에 도원은요. 양쪽이 도화, 즉 복숭아 꽃으로 가득한 물길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길을 따라간 어부는 남녀노소가 자족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이상세계와 마주합니다. 그 다음에 요순시대는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중국을 다스렸던 시대로서 이 시절이 태평성대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강구요이다. 요임금이 어느 번화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임금의 덕을 높이면서 평화롭게 산다는 내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강구연월 역시 태평성대를 표상하는 시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강구연월도 우리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예, 작품에 나온 단어들에 대한 해설이 지금 보기에 실려 있네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겠는데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가작품은 화자가 마주한 공간을 무릉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공간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야, 야,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너무 멋지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가는 도화 뜬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사냥에 비치는 모습에서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무릉도원을 연결해서 화자가 있는 공간을 낙원처럼 표현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선지 3번. 나는 요하순 시대의 자연은 여전하지만 세상 인사가 달라진 현실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며 시대적으로는 요순 시대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선지 4번 보세요. 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하고 청금준마 보라매와 더불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인식해서 임금의 덕을 높이고 있다. 자, 우리 세 번째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화자는요.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했나요? 예, 부정하지 않았죠. 예, 모든 세속적인 것들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청금준마 보라매 키우고 하는 게 소박한 건가요? 나 청금준마 없는데 보라매도 없어요. 예, 소박하지 않아요. 예,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선지요. 자, 다는요, 화자가 누리는 의식주의 결핍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낙원과 같은 순간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즐거움을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시어를 표상하고 있다. 예. 자, 5번 맞고 4번 선의 뒷부분도 하나 더 합시다. 태평성대로 인식을 해서 임금의 덕을 높이고 있다. 임금의 덕을 높이는 장면도 없었죠. 됐죠? 예,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었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